안녕하세요. 엔트홍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BH인데요. 종목 코드는 090460입니다. 요즘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적은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궁금하셨죠?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BH 주가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2만 원도 뚫나 싶더니 갑자기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더 와닿는데요. 올해 2월 26일에 2만 1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인 3월 4일에 1만 5,1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계산해보면 단 며칠 사이에 거의 25%가 빠진 거예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하락폭이네요.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려면 우선 BH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교보증권 리포트를 참고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BH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원래 하던 주력 사업, FPCB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휘어지는 회로 기판이에요. 아주 큰 글로벌 스마트폰 회사에 납품하고 있고요. 이게 매출의 거의 80%, 정확히는 79%를 차지하는 회사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신사업인데 BH EVS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기 같은 전장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쪽이 한 21% 정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이 주력이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회사군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증권사 리포트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를 좋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기존 주력 사업이 여전히 아주 든든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싼 거 아니냐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볼게요. 바로 이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그러니까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북미 고객사향 FPCB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결국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중심 사업이 튼튼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 그 북미 고객사라면 다들 아시는 바로 그곳이겠네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신증권 전망치를 보니까요. 이 북미 고객사 쪽 FPCB 매출이 2025년에 1조 1,670억 원, 그리고 내년인 2026년에는 무려 1조 3,824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이 숫자만 봐도 회사의 근간 사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든든한 주력 사업도 좋은데 두 번째 포인트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꼽아주셨어요. 바로 IT 기기의 OLED 전환인데요. 이게 BH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기회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에만 OLED가 주로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다른 IT 기기들에도 OLED 패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OLED 패널에는 구조적으로 FPCB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BH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유진투자증권 자료를 보면요. 이 IT OLED 관련 매출이 2025년에 21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6년에는 40억,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1,180억 원까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이게 바로 BH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성장세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정리해보면 기존 사업은 탄탄하고 신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빠진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네, 최근 리포트들만 쭉 봐도요. DS투자증권하고 IM증권이 25,000원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 유진투자증권이 23,000원, 교보증권이 2만 원을 제시했어요. 최근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전부 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주가가 회사 가치에 비해 싸다고 보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 측면에서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2026 예상실적 기준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5.5배에 불과하다고 나와요. 전문가님, PER 5.5배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PER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통 성장하는 IT 기업들이 PER 10배는 우습게 넘어가는데 5.5배라는 건 그만큼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들어보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그렇게 빠졌지?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리스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투자는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지적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IT용 OLED 사업이 아직은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서 초기 적자가 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회사인 BHEVS의 수익성도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에요. 둘째는 특정 북미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고질적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그 큰 고객사의 재고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변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도 사실 이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인 수익성 문제나 고질적인 고객사 의존도 같은 걱정거리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싹 모아서 BH의 앞으로의 전망과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는 있지만 IT용 OLED 전환이라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 부진이나 수익성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이끌어갈 큰 그림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네, 아주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세 줄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최근 주가는 급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2026년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그 희망의 중심에는 IT기기의 OLED 전환이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여전히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단기적인 걱정과 장기적인 기대감이 공존하는 종목 BH,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